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4학년도 수능 정규반 이제 시작을 하고요. 커리큘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 2월 달에는 학생들이 기초를 좀 다지는 시기고요. 3, 4월 달에는 그 기초를 다진 걸 바탕으로 3월 학평 다루고, 그 이후에 좀 심화가 되는 내용들을 주제별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내신이 또 끝나잖아요. 그러면 특히 고3들 내신 끝난 이후에 내신을 풀다 보면, 내신을 공부하다 보면 약간 수능 감각을 떨어뜨려 놓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6평의 점을 좀 끌어올려 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7월에 내신이죠. 그래서 사실 이 과정에서는 첫 번째 6평 대비와 두 번째 내신 대비,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 감이 좀 떨어진 학생들을 다시 한번 감각을 끌어올리는 시기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결정적 시기는 8, 9월입니다. 그래서 1학기 내신이 끝나고 이제 학생들이 온전히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기. 그리고 요즘 학생들의 어떤 좀 특수한 사정인데요. 예년보다 훨씬 더 좀 더 수시 쪽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거의 9월 중순까지 내신 또는 수시 원서 준비하느라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또 그때가 또 크리티컬한 포인트로 파이널 과정에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지금 원래 본 수업 대부분의 수업이 대치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방 출강이 있었고, 특히 지금은 한 지역에서 제가 내신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내신을 하다 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능만 했기 때문에 특히 재수생들 비율이 높아서 고등학교 1, 2, 3년을 어떻게 겪어가야 되는지가 좀 잘 안 보였고, 왜 얘네가 이런 상태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됐다면, 이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를 정도로 이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커리큘럼이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예전의 목표는 뭐냐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라였어요. 그래서 만점자 숫자가 말도 안 되게 적게 나오는 국어에서 변별력을 가져가라였어요. 그런데 수학이나 특히 수학이죠. 수학이요, 지금 표점이 되게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킬러 유형이 되게 어렵게 나오면서 수학에서도 이슈가 존재해버립니다. 결국 어떤 일이 생긴 거냐, 학생들이 내신도 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되고, 내신에서 과목 전과목 해야 되고 수능도 전과목 소홀히 할 수는 없고, 때때로 최저 선택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경우의 수를 고려하다 보니까 좀 더 커리큘럼이 세분화돼야 되고, 그 세분화된 커리큘럼 내에서 일단 수능, 고3이나 재수생들 대상으로 한 커리큘럼은 이렇게 존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단 독서에서 제일 첫 시작이자 중요한 부분, 돈 없으면, 돈에 대해서 모르면 돈 문제가 생긴다 그랬고, 법에 대해서 모르면 법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수능, 특히 경제와 법 킬러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1, 2월 달에는 경제와 법 킬러 지문을 명확히 잡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제 수업이 단과 수업이 약 4시간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 집중력이 떨어져서 4시간을 못 버팁니다. 2시간 30분에 3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특히 문학하고 선택 부분이 정규반에서 다루기가 너무 요즘 학생들 특성상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문학하고 선택을 주기적으로 보충 수업으로 깔아갈 거예요. 그래서 본 수업은 독서 3시간만 할 거고요. 문학하고 선택은 보충으로 약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분량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수업 시간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공부 상태를 보면은 그냥 작품 해석을 외우는 수준의 내신 암기는 상태인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재학생들이요. 그리고 재학생들은 특히 내신 때문에 너무 어그로가 많이 끌려요. 근데 문제는 그 내신에서 EBS를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본적으로 EBS를 볼 만한 지금 실력도 안 돼요. 특히 독서 EBS를 볼 만한 실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의 해법은 뭐냐면, 한 1, 2, 3월 달 정도까지는 좀 속도를 붙여놔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 수학은요, 내신하고 수능이 크게 안 다릅니다. 맞잖아. 뭐 수능이라고 등차수열을 등비수열로 가르치냐고. 수능이든 내신이든 등차수열이면 등차수열이고 등비수열이면 등비수열이고 미분이면 미분이고 적분이면 적분이잖아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미 알지 않나요? 국어 내신은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그냥 진짜 사회 한 과목 암기 수준으로 보여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국어를 대하는 기본적인 잘못된 습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 2, 3월 달에 특히 보충 수업들까지 해서 독서, 문학, 화작, 매체까지 해서 언매까지 해서 좀 공부량을 많이 투입을 해놓을 거예요. 수요일 많이 투입을 해놓을 거예요. 이때 많이 고쳐놔야 돼요. 왜냐하면 또 3월 시작되면은
내신 들어가잖아요. 그럼 국어 내신은 또 암기로 가버리려고 그래. 하나 더. 저랑 1, 2, 3월 달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면은 여러분 내년 첫 중간고사 국어에서는 EBS가 시험 범위일 텐데 오히려 독서에서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저랑 이렇게 잡아놓고 나면.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 포인트들이 있어요. 내신 출제 포인트들이. 그런 부분들은 제가 특강식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신과 EBS 커리큘럼은 이쪽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은 다시 한번 전체 로드맵입니다. 정리하면 1, 2월 달 가장 킬러 포인트인 경제와 법을 정리할 거고요. 3, 4월 달에는 이게 한 번씩 특히 예를 들면 일구 가능세계 지문같이 기존의 어떤 해법으로는 접근이 안 되는 그래서 평가원이 일관되게 얘기해 와서 우리가 꼭 공부해놔야 되고 지문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정리해드린 논리철학 파트 그리고 과학기술 마지막 이제 내년 6월 9월까지 수집을 하다 보면은 출제될 만한 신유형이 보이거든요. 신유형과 독서 킬러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마지막 파이널에서는 저의 적중 실력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적중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분 마지막에 공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접근이 될 텐데 제가 11월에 너무 지쳐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9월 중순 10월이 돼서야 이제 고3들은 수능 공부를 하는 느낌이 물씬 풍기더라고. 특히 올해 고3들은. 그러다 보니까 보충 수업부터 해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사실 지쳐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기는 또 올해 학생들에 맞춰가지고 그런 실전과 적중과 학생 개개인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까지 같이 대응하면서 가는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학 같은 경우에는 서사, 서정, 교술, 극 이렇게 4대 장르 중에서 특히 좀 소설가치고 정리를 하면 좀 느낌 잡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사문학은 제가 고전하고 구분 없이 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보셔야 여러분도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서정 장르를 봐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시는 또 너무 쉬워해. 그래서 고전 시가 가지고 잡은 느낌을 바탕으로 마지막 현대시의 크리티컬한 포인트까지 4월까지 마무리가 될 거고 이후에는 실전 연습이나 6평이나 9평에서 킬러 포인트로 나왔던 부분을 정리해드리거나 여기서 딱히 이슈가 없으면은 EBS 작품들을 가지고 수능형으로 해석하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문학, 화작, 엄매는 보충 수업으로 매주 2시간 정도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커리큘럼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데 학생들이 화작을 너무 쉬워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독서에서 기본적인 구조 처리 연습하는 부분들과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어 국어에 많은 공부량 쓰기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화작 선택하십시오. 크게 손해 안 봅니다. 물론 결과를 좀 더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평균적으로 표점이 2점에서 한 6점 정도 손해를 볼 수는 있어요. 어디에서? 100분의 98 이상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수능 국어에서 100분의 99, 뭐 100, 98을 찍어야 돼. 이러면 이러면 엄매로 가는 게, 그러면 엄매로 가는 게 필요하지만 애매하다 그러면은 그냥 화작 선택하는 게 현실적인 조언이 되겠더라고요. 올해 고3들한테는. 다시 한번. 그래서 화작에서 어떤 정보 구조 처리적인 부분을 배울 거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킬러 한 문학 못 풀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저랑 1월 달에 딱 듣고 나면 느낄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급이 다르구나. 급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다른 세상이구나. 느끼실 거예요. 저한테 문법 수업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아,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신 때 썼던 개념 정리가 필요하겠구나 싶은 학생들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신이 끝난 뒤에는 사실 이 문학과 엄매가 점수 받치예요. 틀리면 안 됩니다. 예년에도 보면은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이강 같은 모의고사를 쳐도요. 오히려 독서를 틀려도요. 화작이나 문학은 잘 안 틀리는데 3, 4등급 특히 고3 같은 경우에는 화작 문학을 틀리고 있더라고. 엄매 문학을 틀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가 문제인지는 잘 알아요. 저는. 자꾸 학생들이 내신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뜯어 고쳐놔야 되기 때문에 6평 대비하면서 그분을 잘 잡을 거고 6월, 9월 이후에는 내년 수능 유형이나 여러분의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시간으로 미리 확보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주에 5시간 정도의 수업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국어에 5시간이나 써야 되라고 이제 반문을 하신다면 뭐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사실 이건 좀 기본입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설명드리면 제 커리큘럼은 간단하게 정리가 된 것 같고 이 부분을 아직도 내신 중심으로 수시 중심으로 하시다 보니까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평균적인 표점은 당연히 국어가 높아요. 요즘은. 물론 올해 수능에서는 수학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야 수학보다 국어가 중요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급격히 이런 숫자 변화가 생겼냐? 일구 수능이에요. 이때가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국어에서 여러분 만점자 148명, 65명, 150명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올해 수능이요 한 350명 돼요. 수학은 700명인가 900명이 그래요. 만점자가. 이 수능 기준으로 이과성 만점자 2702명, 국어 만점자 28명. 단순 계산해도 거의 한 100배 되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주관식도 없는 국어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능 국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법적인 문제나 경제, 돈에 관련된 문제, 인간에 관련된 철학적인 문제, 예술, 인간의 감정, 문학 이런 부분들에서 성인이 되기 위한 어떤 통과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성인이 돼서 여러분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도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주는 세상을 대하는 기본적인 눈을 길러주는 과목이자 다른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주면 되게 효용도 크고 과목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당연히 점수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 제 수업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단지 국어뿐만이 아니라 국어를 통해서 다른 과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이 나이에 앞으로 5년 10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기를 닦아주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제 수업에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고 스펙은 사실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스펙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1, 2등 하는 정도의 강사일 거고 실력은 어떤 지문이든지 막히는 지문 영상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비교해 보십시오. 그냥 차원이 다를 겁니다. 누구랑 비교해 보시더라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우리 수강생들, 우리 조교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가끔은 제 여자친구한테 하는 얘기, 지금 없지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너와 내가 지금 만난 이 순간이 최고가 아니면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요. 여러분 최소한 수능 국어에서만큼은 저랑 같이 하는 시간이 그 누구와 함께 하는 시간보다 가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저는 은퇴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잠시 한 3, 4년 동안 강사에서 거의 멀어졌던 적이 있어요. 사철호 선생님하고 공단기, 공무원 일이죠. 그 다음에 스카이 에듀.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예년에 업계 4위, 때때로는 1위도 했었죠. 그 회사에 사철호 선생님께서는 수학 강사를 발굴하고 교육하고 저는 국어 강사를 발굴하고 교육하는 그런 원로 강사의 위치에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되게 다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제 나이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이제는 나름대로 약간 좀 원로 강사의 어떤 경력과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올해 수능 국어 공부를 한다 그랬을 때는 저는 자신 있게 정말로 제 수업을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준비는 당연하고 실력 여러분이 영상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중등부터 해서 고3까지 전체 로드맵입니다. 이거는 특히 내신 대비하는 학생들한테 필요한 커리큘럼 안내이기 때문에 얘는 별도 영상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방식도 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간략하게 다뤄보면은 먼저 여러분한테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들고 문제를 풀릴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했겠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교정을 해드리는 수업을 할 겁니다. 생각하는 방식이든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정보 처리의 방식이든 또는 한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 문단이나 한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읽는 자세, 읽는 태도.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떻게 해야 돼 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이론적으로 확립된 이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문장 단위인 신텍스라고 하죠. 문장 구조를 바탕으로 정보 처리를 하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지식을 처리하는 방식은 구성주의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스키마 이론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지식 구성적인 측면에서도 원리적으로 다뤄드릴 겁니다. 처음에는 적응을 힘들어하는 학생들 되게 많지만 적응이 딱 되고 나면 그냥 사람이 바뀌어 있어요. 다시 그래 수업 방식은 먼저 문제풀이 시간을 드리고 제가 해설 교정하면 배우겠죠? 배운 걸 가지고 그 다음 지문에 이어지는 지문에 연결고리를 잡아서 적용을 해보고 아 이거구나라고 좀 느끼는 포인트가 있고 또 틀리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 틀리는 포인트들을 느낄 수 있게 고칠 수 있게 수업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이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
경제, 논리, 철학 같은 주제별로, 서사, 서정 같은 문학 장르별로, 또는 화작이나 언매에서는 유형별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특히나 요즘 배경식 중요하다고 해서 자꾸 이상한 짓 하려고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수능에서 이미 공문서에서 정해놨습니다. 기출이에요. 수능에 필요한 배경 지식은 EBS입니다. 세 번째, 고1 수준까지의 번교과입니다. 이건 이미 제가 다 정리가 됐어요. 12년 전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정리가 다 돼 있으니까 그냥 수업 들으시면 해결됩니다. 배경 지식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능 들으면 해결됩니다. 수업 들으면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어 개념의 힘이 수학과 다른 과목 대비 되게 약하잖아요. 근데 되게 크리티컬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걸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문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당연히 정리해 드릴 거고, 선지 하나하나를 놓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문장과 선지를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고쳐내야 되는지, 왜 틀렸고 왜 만들었는지를 단순히 자꾸 내용일지 발췌도로만 보려고 해요. 시중 해설지 다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여러분 실전 가가지고 지금 5문제가 엮여있는 한 세트 지문을 생각해 봅시다. 5 곱하기 5, 25개의 판단을 해야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아니잖아요. 누가 실전에서 그렇게 풀고 있냐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능 국어 문제풀이나 수능 국어 문제 설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잘못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정확하게 규정을 해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게 여러분을 가르쳐왔던 선생님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나름의 최선을 다했을 거고 지금까지 쌓아온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양분 삼아, 그것을 양분 삼아 꽃을 틔워드릴 거예요. 마지막까지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은 크게 2개로 나뉠 거예요, 수능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N수나 극상위권 반이 있고 고3 및 최저반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표는 나중에 공지를 드릴 텐데, N수 및 극상위권 반은 이미 기출이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기출 가지고 교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기출 스타일의 EBS 교육형인데 얘네도 굉장히 밀접한 시험 범위입니다.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더라도, EBS 간접 출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되게 유사하고 우리가 분명히 건드려야 되는 포인트들이 존재합니다. 기출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고3은 기출 중심으로 갈 거고요. N수 및 극상위권 받는 기출이 익숙하기 때문에 기출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좋은 지문들을 제가 발굴을 하거나 교정을 하거나 재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EBS나 교육형 지문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리고 매 주 단위의 학습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수업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보충 수업은 1.5시간을 써놨는데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항상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확보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매주 세미 모의고사를 한 45분 단위를 줄 거예요. 여유 있게 제가 1시간이라고 배정을 해놨고, 매일매일 감각 조정한 과제 이겁니다. 우선순위는 1, 2, 3, 4번입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은 1번이라도, 시간이 되면 2번이라도, 그리고 시간이 되면 3번, 4번을 해가시면 되고, 재수생들이나 독학하는 친구들은 또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원하시면 하루 분량으로 1시간 내지 6시간 분량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매주 학습 흐름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공부량과 목표, 상황대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경우의 수를 준비해서 뵈려고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적중 내역이나 우리 수강생들 얼마나 성적 올렸다 이런 거는 그냥 두말은 믿어봐요. 검색해보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기본이에요, 기본. 이 여부라는 사람으로서 기본이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검증이 안 되고 개런티가 안 되면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저 믿고 하시면 됩니다. 국어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못 믿었다, 아무 지문이나 여러분 어려운 지문 기출 중에 풀었는데 해설 들어보세요. 그리고 판단하십시오. 영상 다 올려놨습니다, 필요한 건. 이 정도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그리고 앞으로 뭐 계약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뭐 근데 풀려면 푸는데 그런 문제보다는 그냥 일단 유튜브 채널 자체에 한편으로 만족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 수업 영상에 이런 부분들은 유튜브 찾아보시면 볼 수 있게 해드릴 텐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라이브 수업을 진행을 하냐면 유튜브 영상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더니 체계가 없어져요. 왜냐면 학생 주도의 공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비대면반을 운영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 맥락이 있습니다. 매주 과정에서 여러분을 잡아드려야 돼요. 흐름을,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같은 시간 대비 효용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대면 라이브는 여러분 혼자서 해결하거나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해결해 드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현장 단가는 대치 그리고 대구 중심으로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제 팀 수업이나 그룹 과외 같은 거를 문의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동하는 동선상의 시간이 되면 또는 원래 비대면을 듣는 학생이었으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경우도 제 연구실 번호로 제가 더보기란에 써놓을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년에 꼭 좋은 결과로 제가 보답할 겁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니요, 이미 여러분한테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베이너스입니다. 또 뵙겠습니다.